동북공정이니 뭐 1대1론이 지정학적 문제도 다 태클 걸기 시작하고 기술도둑질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못하게끔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이번 주 한 주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오셔가지고요, 날씨도 좋은데 사실 이제 외출하기에는 아직도 좀 꺼려지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주말 푹 쉬시고 와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셔서 대박 나신 한 주가 되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드디어 화해 제스처를 먼저 이제 미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먼저 대화하자라고 이제 대화의 장을 열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바이든 때 오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경제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인권 문제나 지정학적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의 공격을 전방위적으로 다 받고 있는 상황이죠. 모난 돌 빼내려다가 오히려 더 큰 돌이 굴러 들어온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중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중국은 트럼프 때 트럼프한테 완전히 학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는 고집불통에다가 직진 스타일이고 우리가 뭔가 협상의 여지도 없다, 저 사람은 이제 길을 막고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트럼프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대선 때까지만 참고 버티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보단 바이든이 대통령 되니까 자기한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딱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도 이제는 트럼프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도 요구할 거 요구하자, 우리도 이제 강대강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다시 자세를 갖다가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은 좀 더 이제 뭡니까, 약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심성이 약하다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한번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트럼프보다 된통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트럼프 때는 적어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 공격을 엄청나게 당하고 본인들이 막 짜증이 났었다면, 이제 바이든이 오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압박을 가하는 거죠. 동북공정이니 뭐 1대1론이 이런 거에서부터 다 태클을 걸기 시작하고, 지정학적 문제도 다 태클 걸기 시작하고, 인권 문제까지 막 개입하기 시작하죠. 지금 오히려 중국은 미국이 더 많은 분야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세게 나갔다가 처음에 제재가 하면 같이 제재를 가는 방식으로 가다가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중국 내에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낫다, 차라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가서는 이제 미국이랑 아예 대화가 안 되고 본인들의 고립은 갈수록 심해지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와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주가에서도 다 나타납니다. 주가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현재 이제 다우존스의 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팬데믹 국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쭉 오르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중국 증시랑 이렇게 연동이 많이 되는 스타일인데, 우리 증시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달 돼가지고 쭉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도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과 어느 정도 동행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중국만 지금 완전히 외톨이가 돼서, 예전에 중국이 빠지면 아시아가 다 빠져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중국만 외톨이가 돼가지고 중국만 바닥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올라오고 여기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으로 설명이 되느냐라는,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무역이 상당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빠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액이 줄어든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같이 이제 하락을 하고, 뭐 내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많이 사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내수 같은 경우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다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중국만 빼고.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고립 상태에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그냥 중국은 내수 경제만 하라 이거예요. 수출하지도 말고 그 안에서만 놀아 니들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언제까지 강대강으로 버티기가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정부랑은 대화가 안 되니까 미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먼저 무언가를 막 만들고 있죠. 막 돈을 뿌려가면서도. 예. 그리고 어쨌든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니까 기업들 상대로는 뭔가 이제 이야기가 가능하고, 기업들을 통해서 정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징검다리 역할로 대기업들과 미팅을 주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발기위에서는 테슬라, 퀄컴, 델 등 미국 기업 대표들을 만났고, 리커창도 대화 소통 강화, 실무협력 확대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발기위 사장이나 부사장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리커창, 중국의 2인자인 리커창이 최근에 말하는 스탠스가 이제 가장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에서 헨리 폴슨 전 미 재무부 장관, 그리고 미중무역위원회 관계자, 미국 유명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 20명과 화상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여기서 중국하고 미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서로 존중한다.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립하지 말고 상생하자,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전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해의 제스처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리커창이 이런 발언을 하고 발기회에서 미국 이제 CEO도 불러다가 너는 돈 벌게 해줄게, 이렇게 막 판을 깔아준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가, 강경한 스탠스가 약간 완화가 됐느냐 아니면 더 강해졌느냐, 이제 그걸 보면 되는데, 그 힌트를 볼 수 있는 기사가 바로 요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회의 같은 걸 했나봐요. 자기네들끼리 상원에서 주재한 회의가 나왔는데, 미국 정보기관에서 또 중국에 대해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보기관인 D&I 국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을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동급에 가까워지는 힘이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찍어 눌러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FBI에서는 지금 현재 10시간마다 중국과 관련된 수사가 개시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중국 관련 수사를 지속할 것을 표면화했고요. 위원장인 워너 위원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어떤 이제 기업들을 계속해서 키워준다는 거죠. 산업보조금 문제도 트럼프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지적재산권 산업보조금을 투입하면서 본인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첨단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힘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 정부가 화웨이 같은 경우도 5G에서 선도하는 기업으로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찍어 눌러야 된다. 한마디로 중국이 지금 현재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간에 미국에서는 확실히 뭐가 보이냐면, 이왕 트럼프 때부터 중국을 찍어 누르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초당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미 찍어 누르기 시작한 거 계속 찍어 누르자 생각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너무 압박을 당하면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도 같이 영향을 미쳤던 수준이, 현재는 이제 2018년도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벗어나서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누름으로 인해서 대체 품목이 필요하잖아요. 대체 국가. 미국에서 수입하던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오히려 그쪽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이제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2010년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역 비중이 중국이 전체 무역의 25%를 차지했고 미국은 12%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로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이 훨씬 더 이제 컸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 영향이 상당히 큰데,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 한한령 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은 줄어들고 미국과의 교역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상당히 커질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IT나 자동차 쪽도 미국에 대한 수출량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다시 이제 수출 비중이 비슷해지고 이제 다시 미국 쪽이 역전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중국 영향권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받는 타격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중국이 까이든 말든 간에 우리한테 큰 피해는 없다. 그런 수준까지 와버렸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주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밟을 때 확실하게 제대로 밟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최소 기술 도둑질하고 첨단 산업 육성을 못하게끔만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한
그냥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관계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되면 또다시 뭐 종목 이야기, 섹터 이야기 좋은 것들 가져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대바이.